모스크바의 분주한 심장부에서 성공적인 치과 의사인 안나는 고요하면서도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40세의 그녀는 매력적인 갈색 머리와 통찰력 있는 푸른 눈, 그리고 따뜻한 미소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그녀의 전부였던 영리하고 호기심 많은 10살짜리 딸 소피아를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의 아늑한 아파트는 웃음과 사랑, 그리고 모험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안나는 한때 사랑과 영원한 행복을 믿었지만 소피아의 아버지와의 이혼은 그녀를 환멸에 빠뜨렸습니다. 그녀의 독립심과 다소 오만한 태도는 신뢰의 장벽을 세웠지만 그 이면에는 여전히 친절하고 자비로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동료인 알렉세이는 그녀의 거친 외면 아래에 있는 그녀의 진정한 자아를 보았습니다. 중년의 이혼남인 알렉세이는 안나를 오랫동안 짝사랑해왔지만 그녀가 또 다른 실망을 겪을까봐 자신의 감정을 고백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어느 날 안나는 친구의 권유로 데이팅 앱에 가입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디미트리라는 남자를 만났습니다. 32세의 디미트리는 잘생긴 외모와 팔뚝에 새겨진 인상적인 문신을 가진 자동차 정비공이었습니다.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와 함께 빈민가에서 자란 그는 거칠고 충동적인 성격의 도박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첫 만남에서 그는 놀라울 정도로 매너 있고 다정했으며 안나는 경계심을 늦추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빠르게 발전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디미트리는 안나에게 청혼했습니다. 알렉세이는 그들의 관계를 걱정스럽게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디미트리가 안나에게 어울리는 남자가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안나는 그의 걱정을 무시했습니다. 그녀는 사랑에 눈이 멀었고 디미트리의 거친 면모는 오히려 그녀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결국 안나와 디미트리는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 후 디미트리는 서서히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동차 정비공으로 일했지만 수입은 불안정했고 버는 돈의 대부분을 도박으로 탕진했습니다. 그는 점점 더 게을러지고 무책임해졌으며 집안일은 물론이고 소피아에게도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안나는 실망했지만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디미트리의 어머니인 발렌티나는 아들의 결혼을 몹시 못마땅해 했습니다. 65세의 전직 재봉사인 그녀는 교활하고 계산적인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평생 가난하게 살아왔고 아들이 부유한 여자와 결혼하여 자신을 가난에서 구원해주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안나는 그녀의 기대와는 달리 독립적이고 자존심이 강한 여자였고 발렌티나는 그런 안나를 눈엣 가시처럼 여겼습니다. 발렌티나는 심장병을 앓고 있는 척하며 자주 안나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녀는 교묘한 말솜씨로 안나의 환심을 사려고 했지만 속으로는 안나를 증오했습니다. 그녀는 안나와 소피아를 이간질하려고 했지만 그들의 유대감은 너무나 강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안나는 심각한 무기력증과 두통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과로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증상은 점점 더 심해졌고 급기야 진료 중에 쓰러지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안나는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고 의심했지만 바쁜 일상 때문에 차일피일 검사를 미루었습니다. 한편 소피아는 영리하고 관찰력이 뛰어난 아이였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와 새아버지 사이의 냉랭한 기류를 눈치채고 있었고 할머니인 발렌티나의 위선적인 행동도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소피아는 어머니를 걱정했지만 어린 나이에 어찌할 바를 몰랐. 소피아는 우연히 낡은 상자 속에서 작은 몰래카메라를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이 발동한 그녀는 카메라를 자신의 방에 설치하고 자신이 학교에 간 동안 고양이가 무엇을 하는지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영상을 확인하던 소피아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디미트리가 주방에서 어머니의 차에 무언가를 몰래 넣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마실 차에 흰색 가루를 넣고 있었고 그 장면은 너무나 수상했습니다. 다음 날 소피아는 다시 카메라를 설치하고 등교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그녀는 또다시 디미트리가 어머니의 음료에 무언가를 넣는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소피아는 이 사실을 알렉세이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알렉세이는 소피아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였고 함께 안나의 건강에 대해 조사해보기로 했습니다. 알렉세이는 안나 몰래 그녀의 진료 기록을 검토했고 몇 가지 의심스러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안나에게 정밀 검사를 받아볼 것을 권유했지만 안나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알렉세이는 끈질기게 설득했고 결국 안나는 마지못해 그의 말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검사 결과가 나왔고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안나의 혈액에서 다량의 수면제 성분이 검출된 것입니다. 누군가 고의로 그녀에게 약물을 먹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안나는 큰 충격을 받았고 가장 먼저 디미트리를 의심했습니다. 그날 저녁, 안나는 디미트리와 발렌티나를 불러 진실을 추궁했습니다. 처음에는 발뺌하던 그들도 결국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그들은 안나의 재산을 노리고 그녀를 서서히 중독시켜 왔던 것입니다. 그들은 안나가 병약해지면 그녀를 요양원에 보내고 소피아는 보육원에 맡길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안나의 아파트와 재산을 차지할 속셈이었습니다. 안나는 배신감과 분노로 치를 떨었습니다. 그녀는 그토록 믿었던 남편과 시어머니가 자신에게 이런 짓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디미트리와 발렌티나는 체포되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디미트리와 발렌티나의 추악한 범죄 행각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안나에게 장기간 수면제를 먹여 그녀의 건강을 해치고 재산을 가로채려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들의 뻔뻔한 태도와 거짓말은 법정을 경악으로 물들였습니다. 안나의 동료들과 이웃들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그녀의 훌륭한 인품과 그동안 겪었던 고통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특히 알렉세이의 증언은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는 안나에 대한 오랜 짝사랑을 고백하며 그녀가 얼마나 훌륭한 여성인지 그리고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는지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마침내 법원은 디미트리와 발렌티나에게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들은 감옥에서 죗값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안나는 그제야 악몽에서 벗어날 수 있었. 사건 이후 안나는 한동안 시리에 빠져 지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어리석은 선택을 자책했고 다시는 사랑을 믿을 수 없을 것 같았. 하지만 그녀 곁에는 소피아와 알렉세이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안나에게 변함없는 사랑과 지지를 보내주었고 그녀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특히 알렉세이는 안나에게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는 안나의 곁을 묵묵히 지키며 그녀의 상처를 보듬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용기를 내어 안나에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안나, 오랫동안 당신을 사랑해왔습니다. 당신이 겪은 모든 일을 지켜보면서 제 마음은 찢어지는 것 같았으니 이제라도 당신에게 제 진심을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과 소피아를 제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고 평생 지켜주고 싶습니다. 안나는 알렉세이의 진심 어린 고백에 감동했습니다. 그녀는 그동안 알렉세이의 마음을 눈치채고 있었지만 이혼의 상처 때문에 그의 마음을 받아들이기를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알았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화려한 겉모습이 아니라 변함없는 헌신과 지지라는 것. 안나는 알렉세이의 청혼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그들은 조촐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소피아는 누구보다 기뻐했습니다. 그녀는 알렉세이를 아빠처럼 따랐고 그를 진심으로 좋아했습니다. 새로운 가족이 된 그들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안나는 다시 웃음을 되찾았고 소피아는 밝고 명랑한 아이로 자라났습니다. 알렉세이는 그들에게 더없이 든든한 가장이자 친구이자 연인이었습니다. 어느덧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안나와 알렉세이 사이에는 사랑스러운 아이가 태어났고 그들의 가족은 더욱 행복해졌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모스크바의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지만 그곳은 더 이상 외로움과 슬픔의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사랑과 웃음, 그리고 행복이 가득한 보금자리였습니다. 어느 화창한 여름날, 가족은 가까운 공원으로 소풍을 나섰습니다. 그들은 돗자리를 펴고 앉아 준비해온 음식을 나눠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그때 알렉세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만났던 날을 기억하나요? 그때 저는 여러분이 제 인생에 이렇게 큰 의미가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안나, 당신은 저에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소피아, 너는 나에게 친딸과 다름없는 존재야. 너희들을 만난 건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 안나와 소피아는 알렉세이의 말에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꼭 껴안으며 영원히 함께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안나는 침대에 누워 지난 날들을 회상했습니다. 그녀는 끔찍한 고통을 겪었지만 그 모든 시련은 결국 진정한 행복을 찾기 위한 여정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도 두렵지도 않았습니다. 그녀에게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었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행복이 있었습니다. 안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모스크바의 밤하늘에는
별들이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엄마, 무슨 생각해? 소피아가 침대맡으로 다가와 물었습니다. 그냥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지 생각하고 있었어. 안나가 대답했습니다. 나도 알아. 엄마, 나도 정말 행복해. 소피아가 엄마 품에 안기며 말했습니다. 안나는 소피아를 꼭 껴안고 이마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세상 그 무엇도 부럽지 않았습니다. 사랑해, 소피아. 나도 사랑해, 엄마.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들의 꿈속에는 언제나 사랑과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어둠 속에서 길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서로가 있었고 그 사랑은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었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찾았고 그 행복은 영원히 그들과 함께할 것입니다. 그렇게 모스크바의 어느 아파트에서는 오늘도 행복한 이야기가 쓰여지고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사랑은 멈추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그들의 삶을 언제나 밝게 비춰줄 것입니다. 그들은 앞으로도 수많은 날들을 함께할 것입니다. 기쁜 날도 슬픈 날도 있겠지만 그들은 언제나 서로의 곁을 지켜줄 것입니다. 그들은 진정한 가족이 되었고 그 무엇도 그들을 갈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가르쳐줍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에 있다는 것. 그리고 그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는 서로에 대한 사랑과 믿음, 그리고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 그들의 이야기는 또한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아무리 힘든 시련이 닥쳐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서로를 의지하며 앞으로 나아간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것. 그들의 이야기는 그렇게 우리에게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전하며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그들의 사랑은 시들지 않는 꽃처럼 언제나 아름답게 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향기는 세상을 가득 채우며 모든 이들에게 행복을 전파할 것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그들의 행복한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영원히, 그리고 언제까지나. 그들은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사랑과 행복 속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 숨쉴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이 세상 모든 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사랑과 행복은 결코 멀리 있지 않다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 곁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속에 있다는 것을. 그러니 지금 이 순간 당신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행복한 이야기를 만들어 가세요. 그 이야기는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그리고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속. 그렇게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는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사랑과 행복이 가득한 아름다운 이야기. 그것이 바로 인생이니까요. 모스크바의 활기찬 도심 속 안나와 알렉세이, 그리고 소피아와 그들의 아이, 미샤는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아파트는 웃음소리와 장난감, 그리고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한 일상 속에서도 과거의 그림자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소피아는 우연히 다락방에서 오래된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상자 안에는 먼지 쌓인 사진 앨범과 편지들이 가득했습니다. 소피아는 호기심에 앨범을 펼쳐보았고 그 속에서 젊은 시절의 엄마와 낯선 남자의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엄마, 이 남자는 누구야? 소피아가 사진을 들고 엄마에게 달려갔습니다. 안나는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진 속 남자는 디미트리였고 그 사진은 그들이 결혼하기 전에 찍은 것이었습니다. 안나는 소피아에게 디미트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그녀는 소피아가 그 고통스러운 과거를 알게 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소피아는 이미 눈치가 빨랐고 엄마의 표정에서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있었음을 감지했습니다. 소피아는 엄마에게 끈질기게 물었고 결국 안나는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안나는 소피아에게 디미트리와의 결혼 생활, 그의 악행, 그리고 알렉세이와의 만남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소피아는 충격을 받았지만 엄마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엄마, 정말 힘들었겠다. 소피아가 안나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 소피아. 이제 다 지난 일이야.
그리고 너와 알렉세이, 그리고 미샤가 있어서 엄마는 정말 행복해. 안나가 소피아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날 이후 소피아는 엄마를 더욱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엄마가 얼마나 강하고 용감한 여성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알렉세이가 그들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소피아는 알렉세이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엄마를 처음 만났을 때 어떤 기분이? 알렉세이는 소피아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를 처음 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 엄마는 너무 아름다웠고 나는 첫눈에 반해버렸. 하지만 엄마는 아빠를 바로 좋아하지 않았잖아. 소피아가 짓궂게 말했습니다. 그랬지. 엄마는 나에게 마음을 열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어.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어. 엄마야말로 내 운명의 짝이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알렉세이가 대답했습니다. 아빠, 엄마를 사랑해줘서 고마워. 그리고 나랑 미샤를 아들, 딸로 받아줘서 고마워. 소피아가 알렉세이에게 안겼습니다. 나에게도 너희들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야. 너희들을 만난 건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야. 알렉세이가 소피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서로에게 감사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과거의 상처를 딛고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었습니다. 어느 주말 가족은 함께 모스크바 동물원으로 나들이를 갔습니다. 미샤는 동물들을 보며 신기해했고 소피아는 그런 동생을 돌보며 즐거워했습니다. 안나와 알렉세이는 아이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행복하지 않아요? 안나가 알렉세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럼요. 당신과 아이들이 있어서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예요. 알렉세이가 안나의 손등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디미트리였습니다. 그는 초라한 행색으로 동물원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안나와 알렉세이는 깜짝 놀랐지만 이내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디미트리는 그들을 발견하고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예전의 오만함은 사라지고 죄책감과 후회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안나, 소피아, 정말 미안해. 내가 큰 잘못을 저질렀어. 용서를 구할 염치도 없지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어. 디미트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나는 디미트리를 차갑게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을 용서할 생각은 없어요. 하지만 당신 때문에 우리 가족이 더 단단해졌다는 건 인정해. 당신은 우리에게 고통을 줬지만 그 고통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찾았어. 소피아도 디미트리에게 말했습니다.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우리는 당신 없이도 행복해. 디미트리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들의 행복한 모습을 지켜보며 자신의 어리석음을 뼈저리게 후회했습니다. 안나와 알렉세이, 그리고 소피아와 미샤는 디미트리를 뒤로하고 동물원을 나섰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 그들에게는 서로가 있었고 그 사랑은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행복한 미래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사랑과 용서, 그리고 진정한 행복에 대한 이야기로. 그렇게 그들의 행복한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영원히, 그리고 언제까지나. 그들은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사랑과 행복 속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 숨쉴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이 세상 모든 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사랑과 행복은 결코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 그것은 바로 우리 곁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속에 있다는 것을. 그러니 지금 이 순간 당신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행복한 이야기를 만들어 가세요. 그 이야기는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그리고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렇게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이니까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과 조언, 그리고 삶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1. 진정한 행복은 물질적인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안나는 부유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았지만 진정한 행복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디미트리와의 결혼을 통해 물질적인 풍요를 얻었지만 그 결혼은 그녀에게 고통만을 안겨주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알렉세이와 아이들과 함께하는 가족 안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2.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디미트리는 겉으로는 매력적이고 다정한 남자처럼 보였지만 그의 본성은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웠습니다. 반면 알렉세이는 겉으로는 평범해 보였지만 진실하고 헌신적인 사랑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겉모습에 속지 않고 그 사람의 내면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3.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안나는 디미트리와의 결혼 생활로 인해 큰 상처를 입었지만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녀는 과거의 고통을 딛고 새로운 사랑을 찾았고 진정한 행복을 얻었습니다. 우리도 과거의 실수나 상처에 얽매이지 말고 용기를 내어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4. 용서는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안나는 자신에게 큰 고통을 준 디미트리를 용서하지는 않았지만 그를 증오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디미트리로 인해 자신의 가족이 더 단단해졌다는 것을 인정했고 그를 통해 진정한 사랑을 찾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용서는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함으로써 우리는 과거의 고통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5. 가족은 그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안나에게는 소피아와 알렉세이, 그리고 미샤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었고 어떤 어려움도 함께 이겨냈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혈연으로만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헌신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보여줍니다. 6. 낯선 사람과의 만남은 신중해야 함을 일깨워줍니다. 온라인 데이팅 앱을 통해 만난 사람과의 관계는 특히나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섣부른 판단은 위험하며 상대방의 배경과 됨됨이를 면밀히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7. 의심스러운 상황은 간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가족 구성원의 변화나 이상 징후는 주의 깊게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주변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소피아의 현명한 대처는 어머니를 위험에서 구할 수 있었던 핵심적인 열쇠였습니다. 8. 타인의 시선보다 자신의 행복이 중요합니다. 이혼, 이력 등 타인의 시선에 얽매이기보다는 자신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사회적 편견에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알렉세이와 같은 친구, 가족 또는 전문가의 도움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에 솔직해지세요.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기보다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털어놓고 위로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세요.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과거의 실패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용기를 내어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세요. 온라인상의 만남은 신중 또 신중해야 합니다. 프로필 정보와 상대방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해서는 안 되며 실제 만남으로 이어질 때는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의심스러운 정황이 포착되면 관계를 중단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의심스러운 상황은 적극적으로 파헤쳐야 합니다. 문제의 싹을 초기에 발견하고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사회적 편견에 굴하지 않고 자신의 행복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혼, 싱글맘과 같은 상황은 개인의 선택이며 그 누구도 비난할 권리는 없습니다. 자신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과 조언, 그리고 삶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깨닫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